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우TV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는 이런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우리가 몰랐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홍진에서 프로그램이 좀 몇 가지가 바뀐 게 있어서 그 중에서 이거는 숨어진 건데 공개적으로 그 안내 팝업이 뜨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카테고리가 이상한 게 하나 생겨서 들여다보니 이거에 대한 또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입주민은 아는데 내가 모르면 안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엉뚱한 걸 열었네요. XPRP에서 모바일 입주민 카드 서비스라는 거를 2023년 7월 25일 버전부터 이제 제공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예전에는 방문을 해서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고 뭐 서류를 제출하면 이제 그 본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XPRP 입주자 등록을 했죠. 근데 이거는 입주자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핸드폰으로 본인 입주자 카드를 작성해서 직접 입력하는 거죠.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차량 등록증이나 뭐 등본, 진짜 입주자가 이걸 소유자 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전화해서 필요 서류를 추후 이메일이나 아니면 팩스를 주시던가 아니면 경비실에 보관해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던가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요게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솔직히 아파트보다는 솔직히 집합 건물이 더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은 살짝쿵 해봅니다. 왜냐면 아파트 같은 거는 입주민이 주 5일 못 온다 쳐도 주말에는 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당직자한테 카드로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당장 바로 전달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며칠 뒤에 관리사무소에 항상 주거지가 그 관리사무소에 위치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주거지의 장점이 있어서 입주자 카드를 방문을 할 수 있고 양식을 받아 써서 우편함에 넣든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출퇴근하는 경비실에 제출을 하든 그렇게 해서 전달할 수가 있는데, 집합 건물은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유주가 멀리 있어요. 이번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어떻게 부동산을 뭐 온라인으로 해서 계약을 했든 어쨌든 이제 온라인으로 안 되겠죠. 방문해서 얘기했겠죠. 부동산하고. 근데 관리사무소에는 주말에 안 하고 부동산은 주말에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일하는 시간 피해서 주말에 집합 건물에 한 호실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갔어요. 이제 임대를 놓는다고 이 사람은 이제 공고하고 갔는데, 문제는 소유주가 변경됐으니까 이건 관리사무소 어쨌든 입주자 카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평일도 주말도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이 기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첨부해야 되는 차량 등록증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받는 단지도 있고 안 받는 단지도 있는데 대부분 받긴 합니다. 관련 서류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입주자는 아파트 아이를 사용하는 자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뭔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아파트 아이로 해서 입주자가 자기가 한 아이디로 한 아파트에만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걸로 전산 담당자가 저한테는 얘기를 해줬는데, 어쨌든 아파트 아이로 본인이 해당 세대에 대한 내용이 지금처럼 입주민 카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겠어요? 모바일 입주민 카드 서비스 소개, 관리사무소 업무의 편리함을 위해 XPRP 기능이 업데이트됐다. 그러니까 이게 입주자가 이거를 입력을 하면 우리한테는 팝업이 뜹니다. 그러면 그거를 처리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이걸 몰랐어요. 그럼 이게 뭐지라고 해서 그때 뒤늦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기능이 있다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다가 이렇게 해서 아파트 아이를 통해서 전산을 우리한테 올라오면 이걸 확인하고 해당 그 세대하고 전화해서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7월 며칠 날 했다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입주민이 모바일로 입주민 카드 작성 및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출생신고가 됐어, 아이가. 그러면 그분이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입주자 카드를 쓰러 관리사무소 오진 않겠죠. 근데 이 사람이 출생신고하면서 전기 할인, 전기 할인을 신청을 했으면 우리 입주자 카드에도 이게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분한테는
방문이 어려우면 입주민 카드로 그 본인의 새로 태어난 아기를 등록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능력껏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그 입주자분이 아파트 아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완료한 다음에 그 입주민만 모바일로 등록할 수 있고요. 본인 세대주인과 이렇게 이분이 이제 입력하는 거죠.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차량이 있으면 있다. 차량 소유자, 차종 차량 번호, 우리 정보, 뭐 호실, 이제 입주 형태, 전세인지 소유인지, 입주 기간, 전세는 입주 기간 써야겠죠? 근데 자가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언제 취득했는지부터 해갖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소유자는 누구고 그 사람 연락처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이 사람에 대한 모바일 입주민 카드가 이게 저장이 됩니다. 등록이 완료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나중에 팝업이 떠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까지 입력하고 나면 요렇게 휴대폰 본인 인증 완료한 후에 입주민이 이제 모바일 입주민 카드 작성한 후에 이렇게 팝업창이 이렇게 빨간색 박스 안에 이렇게 뜹니다. 이게 바로 XPRP 메인 화면, 여기 좌측에 많이 보던 매뉴얼 바죠. 좌측에 우리 있었던 단지 관리 밑에 입주자를 선택해서 누르면 쭉 내는데 그중에 모바일 입주민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PPT는 요거 아래 입주자 매뉴얼에 있습니다. 이거 출력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작성한 것을 우리가 알림이 뜨잖아요. 모바일 입주민 카드 승인 요청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뜨면 이걸 확인 클릭해요. 그러면 요 모바일 입주민 카드로 들어가는 메뉴로 이거 빠르게 먼저 갑니다. 자, 여기 밑에 하단 팝업 창에 확인 버튼시 모바일 입주민 카드 승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입주자 모바일 입주민 카드 메뉴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들어가서 입주 처리 들어가서 모바일 입주민 카드 이렇게 들어가던가 아니면 이 팝업이 뜨면 바로 모바일 입주민 카드 승인하라 라고 하면 오케이 알았어 확인 얘를 눌러서 들어가도 되고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자 XPRP 모바일 입주민 카드 승인 페이지가 뜹니다. 이거 우리가 그 아이디 개인 아이디 했던 거하고 패턴이 비슷하죠. 이걸 조회를 눌러요. 그죠? 그럼 이제 승인되기에 대해서 조회 또는 거절이나 승인 완료 이렇게 조회가 가능한데 이 중에서 이제 승인되기니까 여기 입주민이 신청을 완료한 상태가 승인되기고 승인 완료는 관리사무소가 신청한 세대 중에서 우리가 승인한 세대는 승인 완료한 세대로 과거 이력을 볼 수 있는 거고 거절은 우리가 거절한 걸 반려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승인되기로 해서 조회를 하시면 해당 호실들 뜨죠. 그럼 얘를 들어가서 여기 이 라인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뜹니다. 그죠? 그리고 나면 이거 우리 집 정보에 대한 내용이 뜨는데 여기는 입주민 모바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세대원이나 차량 확인은 한 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진짜 많다. 나중에 추후 제출한 뭐 임대면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자가면 뭐 등본 전입신고 뭐 이런 거 확인한 다음에 요거를 입주민인지 진짜 확인하고 승인 누르시겠죠.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거절 누르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파란색 보면 휴대폰 본인 인증을 완료한 입주민이 신청한 정보이고 만약에 당신이 관리사무소의 담당자 즉 경리나 서무님이 되겠죠. 승인하면 XPRP 입주자 메뉴에는 저장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입주자 메뉴에는 저장되지 않는데요. 그죠? 그 사람이 입력한 거에 대해서 신청자가 저장한 내용만 정보가 등록이 된다.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XPRP 모바일 입주민 카드 세대별 등록 현황 요거 누르시면 요거는 세대별 등록 현황 버튼 클릭 시 관리사무소에서 승인한 모바일 입주민 카드 정보를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노출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XPRP 모바일 입주민 카드 세대별 등록 현황으로 여기 보면 다시 또 호실하고 조회한 다음에 밑에 해당하는 세대별 등록한 호실이 나오죠. 그럼 이거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 조건을 줘서 모바일 입주민 카드 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리스트에 있는 내용의 상세 내용을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노출이 되니까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이 세대별 내용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승인된 입주자 정보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입주민이 신청한 과거 이력에 대해서는 모바일 입주민 카드 승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자, 이게 진짜 우리가 경험해서 할 수 있는 거와 PPT로 봐서 이해한 거는
차이가 납니다. 실제 한 가지 사례만 해놓으면 바로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숙지가 될 텐데 아직 우리 경험은 해보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뜨면 더블 클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진짜 이게 입주자 카드라고 연동이 돼서 그쪽으로 이제 입주자 등록 화면에 있는 거를 끌어가지 않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나중에 업데이트 되면 모바일 입주민 카드 승인하면 입주자 등록으로 하면 얘가 끌어와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하튼 지금 당장은 이게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긴 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입주자 카드 등록 명부에 끌어와질지 안 끌어와질지 이걸 아직 얘를 연동을 시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입주민이 그거를 등록한 거 우리가 승인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입주자에 대한 자료가 있었는데 이가 덮어 씌워진다면 나도 모르게 기존의 등록이 소유주든 아니면 임차인이든 이력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잘못 눌렀을 경우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그래서 얘가 연동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동하는 것까지 이제 가겠죠. 좀 시기가 지나면 프로그램이 이제 진화되거나 그런 패턴은 보통 그렇습니다. 처음에 각각 만들었다가 여러 가지 다시 또 융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여튼 여러분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